경우의 수 볼게요. 케이시스. 오늘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아. 맵이야. 어떤 생각, 사고 체계로 경우의 수를 셀 것인가에 관한 얘기야. 오케이?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거야. 오케이? 첫 번째는,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풀었어. 틀렸어. 왜 틀려? 틀렸던 이유가 뭐야? 아, 그러니까 왜 잘못 구했냐고. 뭐가 왜 접근이 잘못됐냐고. 네가 아는 공식이 뭐 얼마나 있다고. 그러니까 문제를 봤어. 틀렸어. 봤는데, 뭘, 그치, 뭘 못 셌어, 그치? 아, 이거 빼놓고 셌네? 해서 틀리는 거 아니야? 첫 번째. 자, 지금 핵심은 뭐냐면, 경우의 수를 셀 때 핵심은 빠짐없이 세야 되고요. 오케이? 또, 이런 상황도 있어. 오케이? 했던 걸 또 세서 더 커졌을 수도 있잖아, 내가. 답보다. 내 답이. 맞아? 또, 이것도 문제야. 세지 말아야 할 것을 세지 않는 것도 중요해. 내가 세서는 안 되는 건데 세서 틀리기도 해. 이 세 가지가 문제야. 이게. 돼? 이해가 무슨 말인지? 그러니까 저 세 개를 피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. 기준에 의한 상황을 분류해야 돼. 오케이? 딱 내가 정말 세야 되는 것들로만, 그치? 나뉘어진 그 기준. 오케이? 돼요?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풀이가 될 거야. 예를 들어, 되니?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서, 오케이? 두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돼달래.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, 또 뭐? 합이 12가 되는 경우. 그쵸? 상황을 이렇게 분류해서 6일 때 세고, 12일 때 세고, 해서 더해주면 됐죠. 맞아? 오케이? 그런 기준을 말하는 거야, 그지? 지금은 되게 쉬운 예를 들었고,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겠죠? 고등학교 수학에선 더 어려워졌겠지? 아니? 근데, 두 번째는 이걸 쓸 수도 있어. 여사건이라는 걸 쓸 수도 있어. 여사건이 뭐냐면, 내가 세지 말아야 될 사건이야. 전체에서 내가 셀 사건이 있고 세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어. 오히려 여사건, 세지 말아야 될 걸 세서 빼줄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주사위를 던져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돼달래. 그럼 얘 A, B 주사위가 있었다 치자. 짝짝 곱하면 짝이잖아. 인 경우. 홀짝인 경우. 짝홀인 경우. 그치? 세 가지로 분류가 됐겠죠. 맞아? 맞니? 근데 마지막 홀홀도 있잖아. 그럼 전체에서 얘는 세 종류고 얘는 한 종류잖아.
전체에서 홀홀이 되는 걸 빼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이게 여사건이야. 돼? 될까? 세 번째. 그러니까 여사건은 언제 쓰냐면 내가 세야 될 경우를 분류한 것보다 세지 말아야 될 상황을 분류했을 때 그 분류가 더 적어. 그럼 더 빠르고 편할 거 아니야. 맞니? 그래서 전체에서 그럼 그때 여사건을 세서 빼달라는 거지.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. 이게 잘못 배우면 문제집에도 이렇게 써 있고, 되니? 문제집에 이제 막 유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. 거기에 막 그렇게 써 있어. 적어도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수. 하면서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여사건을 세는 게 좋아라고 막 얘기를 던지거든. 그 잘못 배우면은,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야.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어도 여사건보다 그냥 세는 게 더 빠를 때도 많아. 알겠지? 적어도란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여사건을 세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. 알겠지? 봐야 되는 거야. 내가 세야 될 상황은 분류가 이렇게 되는지, 어떻게 되는지, 세지 말아야 될 건 상황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.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은지, 여기가 더 많은지. 적은 쪽으로 갈 거야. 이해가? 되니? 세 번째.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게 있어. 오케이? 포함이 뭐냐면, 다 세. 다 세, 일단. 오케이? 다 세고, 배제. 어. 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빼준 거야. 세지 말아야 될 거, 정확히 얘기하면. 중복해서 센 거나, 오케이? 또는 세지 말아야 될 것들을 셌다면, 배제를 해주자는 거. 되니? 오케이? 봐. 예를 들어, 이런 게 있어. 함수 아나? x에서 y로 함수야. 1, 2, 3, 4, 5가 있어. 1, 2, 3이야. 1에서 셋 중에 하나로 대응시킬 거고, 2에서도 하나씩 대응시킬 거야. 되니? 그럼 예를 들어, 이럴 수 있겠다. 그지? 맞아? 그러면 여기서 1과 2만 선택을 받았지. 3은 선택을 못 받았어. 그지? 맞아? 하나씩 대응시켰을 때.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야. 자, 이거 풀어봐. 모두 1, 2, 3 모두 선택되는 경우죠. 1, 2, 3 모두 선택되어지는 경우죠. 어떻게 풀었어? 상태에서 응. 한반 대응반 했어요. 오케이. 전체가 몇인데? 3의 5승 243대? 돼? 뺄 거래. 한 개만 받는 경우랑 두 개만 받는 경우. 한 개만 받는 경우는 세 개. 두 개만 받는 경우는 어떻게 90개? 되게 기억을 갖고 응. 어차피 똑같잖아요. 하면 응.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지우가 말하는 게 1, 2만 받는 경우랑 1, 3만 받는 경우랑 2, 3만 받는 경우가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.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. 됐어? 그럼 이제 하나를 세서 세 배 하겠다는 얘기야. 그치? 됐어? 그럼 1, 2로만 가는 걸 해보자. 어. 그 이 뭐랬냐 그 숫자 다 나와서 1, 4, 2, 3, 3, 2, 4, 1 이렇게 써놓고 어? 왼쪽에 오른쪽에다가 응. 각각 1이 한 개 받을 때하고 두 개 받을 때하고 아, 한 개, 네 개 받을 때, 두 개, 세 개 받을 때, 세 개, 하나,
두 개 받을 때, 네 개 하나 받을 때는 셋 대. 되니? 돼? 그러면 여기가 하나만 받는 경우가 누가 하나 줄래? 다섯 가지 맞아? 나머지 다 네 개는 그 나머지로 보내면 되잖아. 두 개 받는 거. 얘가 두 개 받는 거. 1, 2, 1, 3, 1, 4, 1, 5, 네 개죠? 맞아? 2, 3, 2, 4, 2, 5, 세 개. 그치? 4 더하기 3, 3, 4, 3, 5, 둘, 4, 5, 하나. 10개 맞죠? 그럼 어? 뭐라고? 빡치게 하네. 여기도 10개고 여기도 5개 맞죠? 맞아?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야? 30개지. 그래서 3 곱하기 30이었던 거죠. 아, 30까지 맞아.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야? 150이 됐다는 거야. 그치? 243 빼기 93이라서. 근데 여기를 이렇게 가도 돼. 헤이, 봐봐. 1, 2로만 가는 걸 셀게.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, 이제.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 됐어? 2의 5승까지 됐어? 아니? 근데 빼기 2 해야죠. 왜? 2의 5승 중엔 모두 다 1로만 가는 게 또는 모두가 2로만 가는 게 있지. 그걸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계속 다 센 다음에 세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빼준 거라고, 그치? 맞아? 돼요? 그리고 1, 2든 1, 3이든 2, 3이든. 그치? 요렇게 세줘도 되죠. 요게 이제 포함 배제 원래. 다 센 다음에 세지 말아야 될 것, 혹은 뭐, 중복해서 센 것, 뭐 이런 것들을 빼주라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중복해서 세는 거. 대기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세주세요. 라고 얘기를 하면 3의 배수 다 세지. 4의 배수 다 셀 거 아니야. 중복해서 했어, 뭐를? 12의 배수를. 그치, 12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지 않나? 그게 이제 중복해서 센 걸 빼달라는 거고. 이해가? 세 가지 중 어느 길로 갈까를 첫 번째 고민하는 게 아니 시작이야. 태연아, 잘 들어. 음, 제가 하면 무슨 1이 갈 수 있어, 몇 가지? 2는. 아마, 진짜, 진짜. 나는 위암이 저렇게 나쁘게 눈 뜨는 건 지금 오늘 처음 봐. 아무리 싫어도, 진짜, 그건 그냥 벌레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쳐다보듯 보고 있었어. 자, 어떻게 셀지? 기준을 해서 내가 세야 될 것들을 다 분류해서 셀지 아니면 세지 말아야 될 6건을 셀지 아니면 포함 배제의 원리 다 센 다음에 중복해서 센 거나 세지 말아야 될 걸 빼주든지를 고민할 거야 먼저. 오케이?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길을 잡았으면 이게 또 문제가 돼. 내가 어떤 경우의 수들을 셌어. 그 경우의 수들을 언제는 더한 게 답이고 언제는 곱한 게 답이야. 그러니까 언제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. 오케이? 배웠어? 합의 법칙 언제 더해? 그러니까 두 사건 A, B가 있어. 두 사건 A,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이 있어. 오케이? 그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?
아, 웃지만 말고. 배시시 맨날 웃기만 하고. 요게 그때 쟤네 운전고 애들 수업할 때 학교 교과서에 찾은 거야. 학교 교과서랑 학교 선생님 필기랑 저렇게 써 있어.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합이고 더하면 되고 동시에 또는 잇따라 발생하면 곱한다라고 써 있어. 교과서에. 아니 동시에 발생할 수 하지 않으면 합이야. 동시에 일어나 또는 잇따라 일어나 잇따라도 좀 애매하긴 하다. 그치? 오케이? 그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? 잇따라 일어난다는 거야? 그럼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잖아. 그잖아. 근데 일단 봐봐. 이런 예를 들어볼게.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제주도를 가는 길이 방법이 KTX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오케이? 에어 부산을 타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하겠대. 됐어? 에어 부산이 비행기인 건 아니? 너 비행기 타봤니 살면서? 언제? 5살. 5살 때 네가 왜 타? 어, 필리핀 필리핀에서 온 거 아니고 너? 네. 5살 때? 필리핀에서 온 거 아닐까? 원래 필리핀 사람인데? 매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생각인데? 응? 자,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갈 거야. 한 번 더. 아시아나 항공을 탈 수 있고, 대한항공을 탈 수 있어. 오케이? 됐어? 또, 저가항공 뭐. 배우. 를, 를. 진에어를 탈 수 있고, 배를 탈 수 있어. 돼? 배를 2대를 띄울까? 금은동호가 있고,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은성호가 있어. 이게 네 가지가 있어. 폭삭 봤어? 안 봤어? 안 볼까? 나중에 언제? 폭삭 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구나. 봤어? 이게 나와. 금은동호가. 응. 이거 폭삭 망했어. 자, 봐봐. 첫 번째.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을게. 오케이? 몇이야? 12가지. 12. 3 곱하기 4. 근데 이상하지 않아?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서 어떻게 부산에서 제주를 가?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않아, 이거? 근데 봐봐. 아까 내가 말이 이상하다고 하는 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합이라며.
근데 동시에 또는 잇따라 발생하면 곱이라며. 생각하시는 잠깐만. 잇따라 발생하는 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야? 그럼 뭐야? 더하라는 거야, 곱하라는 거야? 그지? 이러면서 헷갈린다고. 오케이? 아. 그래서 학원들에서는, 오케이? 학원, 인강, 뭐, 참고서 뭐 이런 데에서는, 좋은 참고서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A와 B가 서로 영향이 있으면 합하고, 없으면 곱이라고 얘기해. 없으면 곱하래. 라고 얘기를 해. 됐어? 그럼 봐봐. 이제.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어느 길을 갈까와 부산에서 제주로 갈 때 어느 길을 갈까를, 그치, 서로 영향이 없잖아. 그래서 이제 곱하는 건 타당해 보여, 이제. 맞니? 근데 또 문제가 있어. 그럼 이제 바꿀게.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로 가는데, 한 번 이용한 운송수단 종류는 또 이용하지 않아.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?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에어 부산을 탔으면 부산에서 제주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안 탄다는 얘기 아니야? 한 번 비행기를 타면 두 번째는 비행기 타지 마라고 얘기한 거잖아. 돼? 이해가? 그럼 이건 영향이 있는 거 없는 거야? 있지. 몇 가지야? 아홉 가지야? 거니까 처음에는 KTX니까 아무도 내기는 아닌데? 아, 전 몇 가지라고? 아홉 가지 아니야. 그런 여기까지는 열 가지가 어떻게 됐어? KTX는 그 다음이랑 똑같은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고속버스도 그 다음이랑 똑같은 운송수단을 줬으니까 내가 음. 고사는 그러니까 잠깐만. 그러면 2 곱하기 4 돼? 1 곱하기 2 돼? 그걸 이렇게 더했다는 거잖아. 잠깐만. 이 사건과 이 사건에서 지금 곱셈의 행위가 펼쳐지지 않았어? 영향이 없어야 뭐 한다며? 영향이 없어야 곱한다며. 영향이 있었잖아. 곱하는 행위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게 만든다니까. 제일 간단한 예를 지금 드는 게 이거야. 근데도 저 문장에서 지금 방지턱이 계속 생기죠. 계속 막히게 되지. 이해가?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?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알려주냐면, 잘 봐. 사건들의 순서 또는 단계를 설정해. 오케이? 만약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으면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써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부산 가고 그 다음 부산에서 제주 가는 게 맞잖아. 맞지? 부산에서 제주 갔다가 제주에서 서울로 오는 게 아니잖아, 지금. 이건 순서가 명확하지. 그럼 그걸 따르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스스로 설정해. 오케이? 됐어? 이 단계를 설정하고 레벨을 설정했어. 아니, 스텝을. 그 다음 두 번째. 전 단계의 아니, 사건 분류가 오케이? 그러니까 결국 전 단계의 경우의 수가 다음 단계의 경우의 수에 차이를 발생시키면 아니,
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. 그거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달라져. 라고 하면 전 단계를 상황 분류해. 오케이?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. 경우의 수가. 오케이? 됐니? 그리고 같은 단계에서의 분류라면 더할 거고, 전 단계와 다음 단계끼리는 곱할 거야. 오케이? 될까?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, 그러니까 이거야, 봐봐. 여기서 에어 부산을 선택하면 두 가지밖에 못 선택을 하고, 에어 부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. 네. 전 단계의 선택이 다음 단계의 경우의 수를 차이를 만들어냈어, 그지? 그러면 전 단계를 분류하는 거야. 됐어? 봐봐.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사건이 하나 있고, 부산에서 제주를 가는 사건이 하나 있어. 오케이? 분류할 거야. 비행기를 이용 안 한다, 비행기를 이용한다. 됐어?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.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두 가지지.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KTX 또는 고속버스니까. 그리고 부산에서 제주 가는 건 네 가지지. 비행기를 이용해 한 가지야. 비행기를 이용하면 뒤에는 비행기 이용 못하니까 두 가지죠. 그렇게 전 단계와 다음 단계니까 곱해. 여기서 분류됐으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야. 돼? 이해가?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저 동시에부터가 문제가 돼. 동시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랑 좀 다른 의미야. at the same time이 아니야. same 레벨이야. same step이야. 알겠니? 근데 그 말을 번역을 하려니까 맞다,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단어를 찾아줄게. 동시인데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. 우리를. 오케이? 돼? 그리고 저게 영향이 있다 없다가 되니? 전 단계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.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? 다, 다 같은 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설명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거. 이렇게 나눠야 돼. 사건들의 순서 또는 단계를 먼저 설정해요. 알겠죠? 전 단계의 경우의 수가, 그러니까 전 단계의 선택이 다음 단계의 경우의 수에 영향을 끼친다. 즉, 다르게 만든다. 오케이? 그러면 전 단계의 상황을 분류하는 거야. 알겠지? 알겠니? 아, 내일 바로 이어서 계속 할게. 알겠지? 아직 합의 법칙, 고배 법칙 안 끝났다.